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재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습 상속권 때문이군요.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5년 동안 손주를 키워주면서 며느리가 뭘 노리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손주를 맡긴 채 재혼하고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손주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주말에도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박영애 씨, 며느리가 혼인신고를 안 한 건 법적으로 재혼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겁니다. 영희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며느리와 손주가 대습상속인으로 재산을 받게 됩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이용당한 겁니다.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박영희는 병원 영안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영안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김준호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준호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가가서 천을 젖혔어요.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갔어, 왜? 며느리 이지연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5살 손주 김서윤이 엄마 치마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서윤이가 물었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영희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윤아, 할머니랑 같이 있자. 서윤이가 할머니 목을 안았어요. 할머니, 아빠 어디 갔어? 영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손주를 꼭 안았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준호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준호 차를 들이받았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영희의 외아들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키웠습니다. 준호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 모든 걸 영희 혼자 지켜봤어요. 이제 손주도 생기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이었어요. 문상객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지연도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서윤이는 조문객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영희가 가끔 가서 확인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 장례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에서 지연이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응? 지연이 말했어요. 저 혼자 서윤이 키우기 힘들 것 같아요. 영희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28배 결혼해서 이제 30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직장 다녀야 해서요. 응. 서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는 손주를 봤습니다. 서윤이가 소파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준호를 닮은 눈, 준호를 닮은 입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내가 키울게. 지연이 울먹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준호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와서 봐줄게요. 그래, 천천히 하자. 그날 밤이었어요. 영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윤이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나 여기서 자? 응, 엄마가 일 끝나면 데리러 올 거야. 언제? 조금만 기다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는 준호 방을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쓰던 책상, 침대가 그대로였어요. 이제 서윤이가 쓸 겁니다. 영희는 이불을 펴면서 생각했어요. 잠깐일 거야. 며느리가 적응하면 데려갈 거야. 2020년 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먼저 밥을 지었어요. 서윤이 도시락을 챙겨야 했습니다. 유치원이 문을 닫아서 집에서 돌봐야 했어요.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단무지, 햄, 계란, 시금치. 김밥을 썰어서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방울토마토도 씻어서 넣었습니다. 서윤아, 일어나야지. 영희는 서윤이 방으로 갔어요. 서윤이가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할머니, 5분만. 안 돼, 일찍 일어나야 해. 영희는 이불을 걷었어요. 서윤이가 눈을 비볐습니다. 할머니, 빨리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었어요. 영희가 만든 계란말이, 김치, 밥. 서윤이가 숟가락으로 밥을 떴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영희는 웃으며 반찬을 더 올려줬어요. 많이 먹어. 아침 식사 후 서윤이와 함께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줌에 접속했어요. 서윤이, 선생님 나오셨어. 응. 서윤이가 화면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영희는 옆에 앉아서 서윤이를 도왔습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이었어요. 오늘은 가족을 그려볼 거예요. 서윤이가 크레파스를 들었습니다. 영희는 서윤이가 그림 그리는 걸 봤어요. 서윤이가 사람 3명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누구야? 엄마, 나 할머니. 영희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는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이제 아빠를 잊어가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영희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넣고 두부를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어요. 서윤아, 밥 먹자. 네. 서윤이가 뛰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서윤이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영희는 서윤이 밥그릇에 김치찌개 국물을 부어줬어요. 서윤이가 밥을 와구와구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으로 갔습니다. 서윤이가 영희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할머니, 저기 꽃 봐. 예쁘지? 응.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영희는 서윤이를 봤어요. 서윤아, 엄마 보고 싶어?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할머니랑 있으면 괜찮아. 영희는 손주를 안았어요. 저녁때가 됐습니다. 영희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서윤이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밥상을 차렸어요. 서윤이가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TV를 봤어요. 서윤이가 좋아하는 만화였습니다. 서윤이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 앉았어요. 할머니, 내일도 같이 있어? 당연하지. 서윤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준호도 어릴 때 이렇게 무릎에 기대 앉았지. 눈물이 났어요. 영희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서윤이 잘 키우고 있어.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지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서윤이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지연이 서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윤이 보고 싶었어. 나도. 지연은 서윤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어요. 2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영희가 준비한 불고기, 잡채, 밥. 어머님, 맛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식사 후 지연이 서윤이를 재웠어요. 서윤이 방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나왔어요. 서윤이 잠들었어요. 그래. 지연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서윤이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아. 제가 야근이 많아서 주말에만 올 수 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해. 직장생활 힘들지. 네, 감사합니다. 지연은 일요일 저녁에 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혔어요. 서윤이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엄마 또 갔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일하러 가야지. 서윤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같아. 영희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이 됐어요. 서윤이는 이제 7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영희는 입학 준비를 했어요. 책가방, 준비물, 실내화.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입학식 날이었어요. 영희는 서윤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지연도 왔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 반찬했어요. 그래, 잘했다. 입학식이 끝나고 교실로 갔어요. 서윤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앉아. 그래, 잘했어. 선생님이 인사했어요.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영희와 지연이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올게요. 응. 서윤이 등하교는 어머님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할게. 지연이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영희는 매일 등하교를 도왔어요. 아침에 학교 보내고 오후에 데리러 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서윤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우리 서윤이 오늘 어땠어? 좋았어.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와서 간식을 줬어요. 우유, 과자, 과일. 서윤이가 간식을 먹으면서 숙제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 영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문제를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숙제를 다 하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저녁엔 서윤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할머니, 맛있어. 서윤이가 밥을 와구와구 먹었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반찬을 더 올려줬어요. 밤엔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서윤이가 할머니 옆에 누웠어요. 할머니, 책 읽어줘. 그래. 영희는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서윤이가 눈을 감았어요. 영희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 서윤아. 2022년이 됐어요. 서윤이는 이제 8살이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주말에만 왔어요. 가끔은 한 달에 한 번만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은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괜찮아, 천천히 와. 영희는 이해했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겠지. 하지만 서운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윤이가 엄마를 보는 게 한 달에 한 번이에요. 2023년이 됐습니다. 서윤이는 이제 9살이었어요. 영희는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렸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영희는 진통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었어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파? 아니야, 괜찮아. 영희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매일 등하교 시키고 밥 챙기고 숙제 봐주고 허리와 무릎이 아팠어요. 그래도 손주를 키웠습니다. 서윤이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이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없으면 어떡해? 영희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항상 여기 있어. 정말? 정말이야. 서윤이가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어요. 할머니 사랑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도 서윤이 사랑해.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2024년 4월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이 집에 왔습니다. 우산을 털면서 현관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영희는 차를 끓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지연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희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응, 말해봐. 지연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혼하려고요. 영희의 손이 멈췄어요. 찻잔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재혼? 네.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영희는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장 선배예요.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회계팀장이고요. 영희는 웃었어요. 그래, 좋겠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준호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아했을 거야. 지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영희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럼 서윤이는 어떻게 하려고?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요. 응? 지연이 말을 이었어요. 당분간 어머님이 계속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당분간이 얼마나? 지연이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새 남편이 아이 있는 여자랑 결혼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서윤이는? 신혼 적응하고 나면 데려갈게요. 얼마나 걸리는데?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 정도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이 계속 봐주시면 안 될까요? 서윤이도 할머니 좋아하잖아요. 영희는 손주 방을 봤어요. 서윤이가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키웠습니다. 이제 또 1년? 아니, 진짜 1년일까? 영희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윤이 생각해서 그래. 네, 정말 감사해요. 지연은 서윤이와 조금 놀다가 갔습니다. 서윤아, 엄마 가봐야 해. 벌써? 응, 다음 주에 또 올게. 서윤이가 아쉬워했어요. 지연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희가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 네, 어머님. 문이 닫혔습니다. 영희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재혼하는 건 괜찮아. 근데 서윤이를 왜 안 데려가지? 5년 동안 키웠는데 또 1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윤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아? 영희는 웃으며 손주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피곤해. 서윤이가 할머니 등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힘내. 영희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재혼하는 건 괜찮아. 근데 서윤이를 왜 안 데려가지? 1년이면 데려간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불안했어요. 챕터 4 데려가지 않는 며느리.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지연이 재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영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아, 이제 서윤이 데려갈 때 되지 않았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요. 왜? 신혼이라 아직 적응 중이에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6개월만 더요. 영희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이 됐어요. 재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영희가 다시 전화했어요. 지연아, 1년 지났어. 네, 어머님. 이제 서윤이 데려가야지.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님, 남편이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뭐? 아이랑 같이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대요. 영희는 화가 났습니다. 지연아, 나도 이제 늙었어. 서윤이 키우는 게 힘들어. 지연이 울먹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조금만 더요, 제발. 영희는 소리를 냈습니다. 조금만 더가 언제까지야? 죄송해요. 영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소파에 던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어. 영희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우리 서윤이 오늘 어땠어? 좋았어.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서윤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영희는 웃었어요. 하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영희는 친구 김순자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어요. 요즘 어때? 순자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어. 왜? 영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재혼했는데 애를 안 데려가. 순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언제 재혼했어? 작년에. 벌써 1년 지났네? 응. 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순자가 물었어요. 혹시 혼인신고는 했어? 영희는 순자를 봤습니다. 혼인신고? 그건 왜? 순자가 설명했어요. 내 친구가 비슷한 일 겪었거든. 뭔데? 며느리가 재혼하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더래. 영희의 눈이 커졌어요. 왜? 순자가 말했습니다. 대습상속권 때문이야. 대습상속권? 응, 며느리가 재혼하면 대습상속권이 없어져.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나도 알아.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법적으론 재혼한 게 아니잖아. 영희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그래, 혼인신고 안 하면 대습상속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확인해봐. 순자가 말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했어요. 며느리 혼인신고 여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신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직접 오셔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영희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서류를 신청했어요. 며느리 혼인신고 여부 확인하려고요. 직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영희는 신분증을 건넸어요. 잠시 후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이지연 혼인신고 없음. 영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혼했다고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왜? 순자 말이 맞았어요. 대습상속권 때문이었습니다. 영희는 주먹을 쥐었어요. 5년 동안 손주를 맡겨놓고 유산만 노렸던 거야?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어요. 혼인신고 없음. 영희는 서류를 구겼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손주를 키웠는데 며느리는 유산만 노렸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연이 집에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희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지연이 집에 들어왔어요. 영희는 차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앉아. 지연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네, 어머님. 영희는 마주 앉았어요. 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혼인신고 왜 안 했어?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센터에서 확인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왜 안 했어? 그게, 말해봐.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나중에 하려고요. 영희가 소리를 냈습니다. 재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연이 놀라서 영희를 봤어요.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습상속권 때문이지? 지연이 얼어붙었어요.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준호목 받으려고 혼인신고 안 한 거지?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영희는 일어섰습니다. 오해? 그럼 지금 당장 혼인신고해. 지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대답 안 해? 안 돼요. 왜?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혼인신고하면 상속권이 없어져요. 영희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솔직하네. 지연이 변명했어요. 어머님, 저도 준호 아내였잖아요. 그래서 준호목 받을 권리가 있어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5년 동안 서윤이 혼자 키운 건 나야. 지연이 움찔했어요.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주말에도 안 왔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재혼하고도 안 데려갔잖아. 지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영희가 말했습니다. 서윤이를 맡겨놓고 유산만 노렸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지연이 입을 다물었어요. 영희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서윤이 데려가. 지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뭐라고요? 나 더 이상 안 봐줘. 어머님. 영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가줘. 어머님, 제발이요. 나가. 지연이 울면서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돌아봤어요.
어머님,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손주를 키웠는데 며느리는 유산만 노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준호야.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영수 변호사가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영희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재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영희가 설명했어요. 5년 동안 손주를 키웠어요. 네. 근데 며느리가 재혼하고도 손주를 안 데려가요. 조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넘었어요. 혼인신고는요? 안 했어요. 조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며느리가 재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 맞습니까?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재혼하고 혼인신고 안 한 건 대습상속권 유지하려는 겁니다. 영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박영애 씨, 지금 상황을 법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들분이 사망하셨을 때 며느리와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이요? 네,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거예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재혼하면 대습상속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한 거군요. 맞습니다. 조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법적으로 재혼 여부는 혼인신고로 판단합니다. 사실혼은요?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며느리한테 유산 안 주고 싶어요. 손주는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손주는 지키고 싶어요.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첫째, 생전 증여입니다. 생전 증여요? 네, 박영애 씨의 재산을 딸에게 미리 증여하시는 겁니다. 영희가 물었어요. 그럼 며느리는? 며느리와 손주는 상속받을 게 없습니다. 영희는 손주를 떠올렸어요. 서윤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주도요?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 몫을 남겨두시면 며느리가 법정 대리인이라 결국 며느리 손에 들어갑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신탁입니다. 신탁이요? 조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신탁은 재산을 제3자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손주 몫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영희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서윤이가 성인 되면 직접 받을 수 있게 며느리는 손 못 대게 하는 겁니다. 영희의 눈이 빛났어요. 그럼 서윤이는 지킬 수 있겠네요. 네, 며느리가 법정 대리인이어도 신탁금은 못 건드립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몇 살 때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만 20살로 설정합니다. 영희는 계산했어요. 서윤이가 지금 10살, 10년 후면 20살. 그렇게 할게요. 조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네. 첫째,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을 딸에게 증여합니다. 둘째, 일부 예금을 신탁으로 맡깁니다. 얼마 정도요? 손주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희가 생각했어요. 1억 정도면 될까요? 충분합니다. 조 변호사가 메모를 했어요. 서윤이가 20살 되면 받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영희가 확인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한 푼도 안 가는 거죠?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생전 증여하시면 상속 재산이 없으니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유류분 청구하면요?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하겠네요. 네. 조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면 됩니다. 영희는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영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서윤이는 지킬 수 있겠어. 한 달 후였습니다. 영희는 딸 김미경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 증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말했어요. 영희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찍었어요. 미경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명의가 제 거예요? 미경이 물었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거야. 엄마 괜찮아요? 영희가 말했어요.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등기 이전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희와 미경은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게 맞아. 올케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요? 알게 될 거야.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화낼 텐데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서윤이 키운 건 나야. 그래도 지연이는 유산만 노렸어. 미경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잘한 거예요. 며칠 후였습니다. 영희는 은행에 갔어요. 신탁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했어요. 손주 명의로 신탁 계좌를 만드시는 거죠? 네. 얼마를 맡기실 건가요? 1억이요. 직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주가 언제 받을 수 있게 하실 건가요? 만 20살이요.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신탁 계약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아파트는 딸에게 증여했고 신탁은 손주 명의로 맡겼습니다. 며느리한테는 한 푼도 안 갑니다.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서류를 봤습니다. 증여 확인서, 신탁 계약서.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았어요. 왜? 아파트 명의가 왜 미경 언니 거예요? 영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 재산 내가 처분하는데 왜? 어머님, 저한테 상의도 없이. 상의할 필요 없어. 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준호 몫은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준호 몫은 내가 받을 게 아니야. 저 준호 아내잖아요. 영희가 소리쳤어요. 아내면 왜 혼인신고 안 해? 지연이 말을 잃었어요.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혼했으면 대습상속인 아니야. 5년 동안 서윤이 키운 건 나야. 어머님, 너는 주말에도 안 왔어. 지연이 울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서윤이 데려가. 어머님, 제발. 내일까지 데려가. 안 그러면요? 영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복지센터에 신고할 거야. 어머님, 아동방임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는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었어요. 지연이 남편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영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서윤이 데리러 왔어요. 들어와. 두 사람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누구야? 영희가 말했어요. 엄마야. 서윤이가 지연을 봤습니다. 엄마. 지연이 다가갔어요. 서윤아, 엄마랑 같이 살자.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할머니랑 살래. 지연이 울먹였어요. 서윤아. 영희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가방 챙겨. 할머니. 엄마랑 살아야지. 서윤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 할머니랑 살고 싶어. 영희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서윤아, 할머니 항상 사랑해. 할머니. 영희는 서윤이를 놓아줬어요. 서윤이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연이 서윤이 손을 잡았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지연이 돌아봤어요. 어머님, 서윤이 몫은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몫은 신탁으로 따로 맡겼어.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서윤이가 20살 되면 직접 받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손 못 대. 어머님, 서윤이 성인 될 때까지. 지연이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희는 문을 잡았습니다. 5년 동안 내가 키워준 거. 그걸로 충분해.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지연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영희는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5년 동안 시끄럽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서윤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미안해. 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봄이 왔어요. 영희는 딸 미경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실록이 보였어요. 엄마, 요즘 어때? 미경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조용해. 서윤이 보고 싶어?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연락은 안 돼? 지연이가 안 받아. 미경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잘한 거예요. 영희는 창밖을 봤어요. 그런가? 서윤이는 엄마가 지켰잖아요.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영희는 멈춰 섰어요. 지연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왜 왔어?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는 놀라서 물었어요. 왜?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서윤이 키우기 싫어해요. 그건 내 문제야. 어머님, 제발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1년 전에 내가 데려갔잖아. 지연이 매달렸어요. 저 혼자 못 키워요. 영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혼하든지.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희가 웃었어요. 유산? 그게 궁금했구나. 어머님, 준호 몫은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딸한테 다 줬어.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윤이 몫도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몫은 신탁으로 따로 맡겼어. 서윤이가 20살 되면 직접 받아. 지연이 절규했어요. 그럼 저한테 남는 게 뭐예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내가 키워준 거. 그걸로 충분해. 지연이 울부짖었어요. 어머님, 영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가죠. 어머님, 제발. 문을 닫았어요. 지연이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문에 기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경이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아?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미경이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가 옳은 거예요. 영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영희는 혼자 서윤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책상, 침대, 장난감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윤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영희는 그림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서윤아. 영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베개를 안았어요. 서윤이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야.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가 서윤이는 지켰어. 내 딸이 20살 되면 내 목 받을 거야. 며느리한테는 한 푼도 안 가. 영희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잘한 거지?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했지만 당당했어요. 5년 동안 손주를 이용하려던 며느리. 그 며느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의 미래는 지켰어요. 서윤이가 20살 되면 할머니가 남긴 돈을 받을 겁니다. 그때 서윤이가 알겠죠.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희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 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차 한잔 할래요?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무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손주는 지켰어. 10년 후 서윤이가 20살이 되면 알 거야.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로 충분해. 영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미경이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올래요? 그래, 갈게.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보러 갈게. 미경도 웃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영희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영희는 차를 다 마시고 미경과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손주는 지켰어. 그걸로 충분해. 세월서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